블러킹을 하기 전에 사각형과 삼각형 모티브 뜬 거를 가지고 게이지를 찾아볼게요. 9페이지 보시면 게이지란 텐션 또는 손땀이라고도 하고 편물의 느슨함과 쫀쫀함 정도를 나타내요. 그래서 느슨하게 뜨면 편물이 부드럽게 느껴질 거고요. 쫀쫀하게 뜨면 편물이 단단하게 느껴져요. 뜨개인들 사이에서 쫀손이라고 하면 평균보다 쫀쫀하게 타이트하게 뜬다는 의미거든요. 사각형 모티브랑 삼각형 모티브 완성한 다음에 사이즈 체크해 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이제 우리가 같은 실, 같은 바늘, 또 심지어 같은 사람이 뜨더라도 시간차를 두고 뜨면 사이즈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 했잖아요. 사이즈가 달라진다는 말이 게이지가 달라진다는 거랑 같은 의미예요. 모조니 크로셰탑 기본 단위가 사각 모티브이기 때문에 모티브 하나의 가로 세로 길이를 게이지라고 할 수 있어요. 게이지는 이제 세탁 전과 세탁 후, 즉 블러킹을 하기 전과 블러킹을 하고 난 다음에 2번 확인해야 돼요. 블러킹 하기 전에 상태는 지금 이렇게 막 완성했을 때 이렇게 쭈글쭈글한 모양의 사각 모티브겠죠? 이 사각 모티브를 이제 여러 개를 떠서 크기가 비슷한 거 두세 개를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가로 세로의 길이를 재어봅니다. 중간 위치에서 재면 돼요. 제일 끝이랑 제일 끝, 이렇게 좌우의 제일 끝을 재면 저는 5.5cm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5.5, 5.6 세로로도 한번 재어볼게요. 5.5, 5.6 오차가 한 0.1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세탁 전 게이지를 잰 거예요. 이 세탁 전 게이지를 빈 공간에 적어 줄게요. 저는 5.5cm 정도. 블러킹을 해서 세탁 후 게이지도 재어볼 거예요. 블러킹이란 영어로는 이렇게 쓰고요. 뜨면서 쪼글쪼글해진 편물을 반듯하게 펼쳐서 모양을 잡아주는 과정이에요.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스팀이랑 세탁 두 가지가 있는데, 스팀은 편물에 증기를 세워주는 방법이고, 세탁은 물에 담가서 20-30분 정도 충분히 적셔주고 일단 말려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모티브 조각은 스팀을 해서 모양을 정돈한 뒤 연결하고 옷을 완성한 뒤에 세탁을 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모티브 조각이 이렇게 조그만데 얘를 이제 하나하나 다 물에 적셔가지고 말리고 이렇게 하기가 좀 번거롭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스팀으로 진행할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옷을 입을 때 이제 세탁해서 입고 하잖아요. 그래서 세탁이 스팀보다는 더 정확한 방법이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스팀을 하려면 핀을 꽂아야 되는데요. 여기 시침핀을 꼽는다 돼 있잖아요. 시침핀이라는 거는 종류가 많은데 우리 일반적으로 바느질 할 때 사용하는 시침핀도 가능해요. 그 핀을 꼽기 위해서 이런 판이 이렇게 필요하거든요. 요거는 지금 동그라미랑 이렇게 격자가 있는 게 뜨개 전용 블러킹 보드라고 해요. 눈금이 있더라도 이 눈금과 눈금 사이의 간격이 일정해야 되거든요. 요거 까만색 선 중간에서 까만색 선 중간까지 이렇게 재면 2칸에 5cm예요. 요거 지금 되게 일정하게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떤 거는 눈금은 있는데 2cm가 들쭉날쭉이라서 보기 어려운 애들 있거든요. 요게 좀 비싸요. 3, 4만 원 하거든요. 막 뜨개를 시작한 분들이나 취미로 어쩌다 한 번씩 하는 분들, 또는 이제 옷은 처음 만들어 본다 이런 분들은 굳이 비싼 거 사지 말고 뭐 아이 키우는 집이면 바닥에 까는 매트 있잖아요. 이런 조립식 매트 이런 거 쓰셔도 되고, 꼭 눈금이 없어도 괜찮아요. 또는 뭐 요가 매트 같은 거, 키친핀 이런 거를 이렇게 꼽을 수 있는 그런 거면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두께감 있는 매트 같은 거를 사용하시면 좋아요. 그냥 이불에 하셔도 됩니다. 이불만 평평하다면.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이렇게 모티브만 전용으로 블러킹 하는 이런 보드도 있어요. 구멍이 숑숑 뚫려 있는 이런 애들. 이건 나무판으로 된 거고, 이거는 그냥 스티로폼 같은 폼 종류인데, 얘는 처음 샀을 때 화학적인 냄새가 엄청 심했어요. 그래서 한 일주일 넘게 바깥에 놔둬도 냄새가 안 없어질 정도로. 이런 거는 안 쓰시면 좋겠어요. 뭐 건강에 해로울 수 있으니까. 이런 거, 이게 나무로 된 거는 괜찮지만 이렇게 구멍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뜬 모티브하고 사이즈가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죠. 이런 나무판 이렇게 구멍 있는 애들은 이렇게 막대 바늘 같은 거 같이 들어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쓰는 건데, 얘는 지금 거의 비슷한데 어떤 모티브는 뜨면 점의 중간에 오게끔 이렇게 완성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구멍이 이미 뚫려져 있는 애들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요거는 지금 코르크 마개 같은 그런 재질인데요. 요런 핀이 같이 오더라고요. 마크라메 보드라고 돼 있네요. 마크라메에서 이렇게 뭐 실 여기 이렇게 고정시켜 놓고 막 이렇게 잡아 당겨서 이렇게 뭐 하시는 그런 용도로 쓰는 매트 같아요. 구멍이 안 뚫려 있고 내가 원하는 사이즈로 이렇게 꼽을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옷을 완성하고 나서도 펼쳐서 꼽아야 되거든요. 우리 블러킹을 한 번 더 해줘야 돼요. 이거 다 연결한 다음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쪽 반대쪽 끝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요거는 보드가 2개 필요하죠. 위로도 겨드랑이에서밖에 안 끝났기 때문에 한 판 더 필요한, 총 4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 정도로 넓게 보드가 필요한데, 작은 이런 매트 같은 경우에는 이 조각을 블러킹 할 때는 편하지만 옷까지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조립식 매트가 있으면 더 좋고, 아니면 요가 매트처럼 큰 거, 그런 거 있는 게 좋아요. 블러킹 할 때 블러킹 전용 핀도 있고요. 막 그람에 거기에서 나온 이런 T자형 핀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걸 굳이 따로 살 필요는 없고요. 바느질 할 때도 왜 이렇게 끝이 동그란 이런 스티핀 있잖아요. 이런 거 쓰셔도 괜찮습니다. 핀을 꼽는 요령을 알려드릴게요. 정석대로 하는 거 먼저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약식으로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원래는 요 제일 끝에 이 모서리에 이렇게 실 중간을 갈라서 찌르고요. 이쪽 모서리도 5.5cm가 이쯤 되겠죠. 갈라서 찌르고, 또 이쪽 모서리 5.5cm 이렇게 반듯하게 되게끔 4개의 모서리를 먼저 찌릅니다.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는 시침핀과 시침핀의 중간을 이렇게 찔러주는데, 울퉁불퉁한 모양을 일자로 펴주면서 이렇게 찔러주시고, 또 이 시침핀과 시침핀의 정중앙 모티브의 모양을 펴주면서 예쁘게 만들기 위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요렇게 두 개의 사이 중간중간을 계속 찌르는데요. 이 시침핀과 시침핀 사이 간격이 한 1cm 정도 되게끔 촘촘하게 해줘야 돼요. 그게 정석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우리 시간도 많이 들고 핀도 많이 필요하고, 이 모티브 한 개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예 옷을 뜬다 해도 50개는 넘을 텐데, 우리는 모티브 개수 너무 많아서 이렇게 하나하나 다 할 수 없으니까, 하면 정석대로 하지 않는 방법은 뭐냐, 시침핀이 좀 긴 게 있으면 좋긴 한데, 아까 동그라미 달린 거 써도 상관없습니다. 아까는 여기 사이를 갈라서 찔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여기 중간에 있는 구멍 있죠. 여기 공간. 이 공간에서 이렇게 당겨가지고 모서리를 네모나게 만들게요. 그리고 얘를 비스듬하게 찌르지 않고 수직으로 찔러줍니다. 이쪽도 살짝 당겨서 5.5cm쯤 되는 곳에다가 수직으로, 그리고 수직으로. 이렇게 이 공간에서 이렇게 실을 당겨서 찝어주는 게 아니라 그냥 반듯하게만 당겨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수직으로 이렇게 찔러준 다음에 다른 조각을 그 위에 모서리 부분 씌워가지고 네모로 만들어주고, 이 핀의 길이가 될 때까지 쌓아주시면 돼요. 그런데 제가 해보니까 한 10개 이상 넘어가면 스팀을 했을 때 너무 두꺼우니까 밑에까지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5개에서 10개 사이 그 정도만 쌓아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이 핀의 길이가 되는 만큼 스팀 다리미를 예열한 다음에 가까이지만 닿지는 않게 스팀을 쭉 세워주시면 돼요. 제일 밑에까지 축축해졌는지 손을 넣어보시면 알 수 있잖아요. 이 상태로 한 1시간 정도 고정시켜주면 반듯하게 되거든요. 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핀을 제거하고 반듯해진 모티브 가로 세로 길이를 재어볼게요. 많이 반듯해졌죠? 처음에 되게 쭈글쭈글 했었는데 다시 가로 세로를 재면 5.5, 5.7, 5.5, 5.5. 세탁 후 게이지도 저는 5.5로 써놓을게요. 우리는 요 세탁 후 게이지를 사용해서 옷의 사이즈에 맞춰서 조각수를 결정할 건데요. 그러면 세탁 전 게이지 왜 굳이 재느냐, 귀찮게 세탁 후 게이지만 찾으면 되지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세탁 전 게이지가 5cm였고 세탁 후 게이지가 5.5cm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제가 세탁 후 게이지를 가지고 실제 사이즈를 맞춘다 했잖아요. 가슴 둘레가 100cm인 사람이 있다고 칠게요. 세탁 후 게이지가 한 조각에 5.5cm니까 빙 둘렀을 때 100cm 나누기 5.5를 하면 100 나누기 5.5는 18개 조각이 필요하죠. 18개 조각 필요하다. 그런데 세탁 전 게이지만 알고 있어요. 스팀을 안 했어. 그래가지고 이 5.5cm 모르고 나는 5cm밖에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똑같겠지 하고 그냥 뜨는 거예요. 5cm 게이지로 알고 있어서 5로 나누면 20조각이잖아요. 2조각이나 더 추가됐죠. 그러면 세탁 후 게이지로 치면 2조각이면 지금 11cm. 가슴 둘레가 11cm 차이 나는 거죠. 예를 들어 뭐 100cm가 라지 사이즈인데 11cm 크면 엑스라지 사이즈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물론 이런 경우에는 내가 다 뜨고 나니까 내 몸보다 좀 크더라. 그래도 입을 수는 있어요. 근데 반대의 경우도 있잖아요. 세탁 전이 5.5고 세탁 후가 5cm다. 근데 5.5만 알고 18조각을 했어요. 근데 입어보니까 작은 거예요. 시간 들여서 떴는데 입을 수 없다.
나의 헛수고 이런 식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전과 후 둘 다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실수 없이 옷을 뜰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모티브 하나하나의 게이지를 알고 있는데 이것만으로 100%라고 할 수는 없어요. 이거 지금 한 조각 한 조각은 사이즈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연결을 했을 때에 우리가 여기서 이 부분 쟀잖아요. 그럼 여기도 이 부분 잴 수 있겠죠. 비교를 한다 치면 이렇게 하면 11cm 넘죠. 물론 이 정도 오차는 제가 그냥 11cm다 보고 갈 수 있지만 약간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 오차를 미리 알고 있으면 좋아요. 얘는 11.5까지도 되네요. 늘어난 부분은. 하지만 대부분 11.2 정도 되니까 그냥 11로 보고 얘 두 장 연결하면 11cm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0.2 정도 차이 나는 걸 확인했잖아요. 그러면은 두 개짜리가 5번 있으면 10개를 연결하면은 1cm가 추가되는 거죠. 가슴 둘레 말고 단면을 50cm로 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뭐 10개를 조각을 연결했어요. 그런데 1cm가 더 늘어나서 51cm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 정도는 내가 그 오차 안에서 왔다 갔다 한다라고 예상을 할 수 있잖아요. 하나만 있을 때랑 이렇게 연결했을 때랑 전체 사이즈를 보고 오차가 어느 정도 생기는지를 파악하고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모티브를 간단하게 4조각 연결하는 방법, 그리고 연결 전후에 오차를 찾아보고 내가 원하는 사이즈에 맞게 이 조절하는 방법, 조각 수를 몇 개를 할지 정하는 방법, 그런 것들을 알려드릴게요.